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 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을 탐험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이해하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행 시작 전 한국어나 영어 자막 설정으로 보다 알차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 질량곱 비례의 법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만유인력의 법칙에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여행을 떠납니다. 뉴턴은 질량끼리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 즉 중력이 태양계에서 행성을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라고 주장하고, 운동의 세 가지 법칙과 만유인력의 수학적 법칙이 포함된 프린키피아를 1687년 발표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지상과 천상에서 우주의 운동 법칙을 보편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뉴턴이 어떻게 만유인력의 수학적 법칙을 유도했을까 추정하기 위해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과 질량곱 비례의 법칙으로 나누어서 지금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설명했듯이 호이겐스가 원운동 중심에서 멀리 바깥으로 향하는 힘인 원심력이라는 용어를 만든 후, 뉴턴은 원운동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구심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구심력만 있으면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직선 운동을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원심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움직이는 물체에서 갈릴레이가 제일 먼저 관성을 발견했지만 갈릴레이는 원운동을 관성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움직인 후 외부의 저항이 없으면 동력이 없더라도 그 배는 관성에 의해 지구 둘레를 돌아 처음 위치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갈릴레이는 추측했습니다. 그 후 데카르트는 관성에 의해 직선 운동이 유지된다고 주장했고, 뉴턴은 데카르트의 주장을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채택했습니다. 호이겐스가 반경 r, 각속도 오메가인 원운동에서 원심력의 가속도가 r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을 유도하였고,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구심력 가속도의 크기 a 또한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전 여행에서 태양계의 행성 운행이 케플러의 제3법칙을 만족하려면 구심력의 가속도 a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유도했는데, F는 ma라는 힘의 정의에 따라 가속도 a에 행성 질량 m을 곱하면 구심력 fc는 mk 나누기 r 제곱이 됩니다. 태양이 행성들을 구심력 fc로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오늘날 태양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턴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점도 독창적이지만, 태양이 행성들을 끌어당기듯 행성들도 태양을 끌어당긴다는 대칭적 관계를 깨닫고 수학식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뉴턴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뉴턴은 이러한 대칭관계를 어떻게 수학식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사과와 지구, 행성과 태양과 같은 질량 사이의 관계로부터 뉴턴의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두 개의 질량 m1과 m2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림에서 질량 m1과 질량 m2가 동등한 특성을 가지려면 질량 m2가 질량 m1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질량 m1도
질량 M2를 잡아당겨야 하고, 앞에서 설명한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에 의해 질량 M1이 질량 M2에 의해 끌리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힘 F1은 질량 M1과 어떤 상수 K1의 곱을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 질량 M2가 질량 M1에 의해 끌리는 힘 F2는 M2와 다른 상수 K2의 곱을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방향이 F1과 반대입니다. 뉴턴은 힘 F1의 크기가 F2의 크기와 같다고 제안하는데, 이것은 M1과 K1의 곱이 M2와 K2의 곱과 같다는 의미이고, 수학적 대칭성을 위해 이 값들을 M1, M2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 G의 곱이라고 하면, M1, M2, G의 곱을 힘 F1과 F2에 적용할 때 질량 M1과 M2의 질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D에 반비례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힘 F1과 F2 사이의 대칭적 논리로부터 뉴턴의 제3법칙이 성립하고, 힘 F1이 작용이면 힘 F2는 반작용이고, 힘 F2가 작용이면 힘 F1이 반작용이 되어 힘 F1과 F2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턴의 제3법칙에 근거해서 질량곱 비례의 법칙을 유도하였고, 이 법칙은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과 함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룹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를 이용하면 갈릴레이가 자유낙하 실험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구 근처의 물체들은 무게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물체 질량을 M, 지구 질량을 ME, 지구 반지름을 R,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할 때 만유인력 FC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므로 FC는 mg이고, 물체가 지구 표면에 가까이 있다면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지구 반지름 R 값이 되므로 만유인력 FC는 지구 반지름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화면과 같이 물체 질량 M이 식으로부터 상쇄되면서 지구 표면 근처의 중력 가속도 G는 만유인력 상수 G와 지구 질량 ME의 곱을 지구 반지름 R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고,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일정한 상수가 되어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난번 여행부터 지금까지 거리제곱 반비례의 법칙과 질량곱 비례의 법칙으로 나누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숨겨진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천상의 운동으로 생각했던 원운동의 비밀, 원심력과 구심력 가속도,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채널 구독 후 유튜브의 우측 상단 프로파일 사진을 클릭하여 구독 알림 수신을 ON하고 채널 설정 항목에서 알림벨을 화면과 같이 모든 알림으로 설정해 놓으면 다음 여행에 빠르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